신버전 공정 방법하고 구버전, 예전에 IT 때 사용하시던 리가시 펑션에 대해서 황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리시는 거 봐주시죠? 예, 지금은 이제 LT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신버전 가공 공정을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전에 사용하시던 리가시 펑션도 겸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메일로 유저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용자들이 업무에서 사용하실 때 업무 특성상 신버전이나 구버전 가공 방법 중에 예전에 구버전 방법이 오히려 더 손에 맞으시거나 특성상 더 편리하시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신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기능이 발전이 되고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어느 정도 저희가 수렴해서 조금 이제 개발할 때도 참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버전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시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제 신공정을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구버전 가공 방법 같은 게 보시면 좀 많이 편리하고 좀 그런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스피커 쪽으로 되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설명드리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신버전을, 구버전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신버전을 사용을 하시도록 권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사용하시는 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같이 시마트론이 발전하시는 거를 좀 더 이용하시도록 해서 신버전을 사용하시도록 권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거는 그 기능 중에 예전에 사용하시던 방법을 지금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요 화면이 조금해서 제가 요거는 저희 스마트폰 안에 있는 도움말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NC를 여신 상태에서 여기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 이쪽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거기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항목이 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NC에 관련되어 있는 뉴메리컬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NC 펑션이라는 게 이렇게 항목이 보이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뒤에 힌트와 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맨 마지막 보시면 IT 5.1에서 엘리트 7.0 프로시저 파인더라고 해서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전에 IT 때 사용하시던 방법이 지금 엘리트에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되는 걸 이 항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에 사용하시던 여기 쭉 보시면 이런 황삭 같은 기능들이 지금 리가시 펑션에서는 스탁 스파이럴 3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다시 지금 엘리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엘리트를 보시게 되면은 공정을 보시면 황삭에서는 신공정은 이 두 가지, 황삭가공 나선과 황삭가공 병렬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IT에서 리가시 펑션으로 들어온 기능들이 이렇게 7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7가지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2가지로 나와 있어요.
전에 쓰시던 스톡 나선 가공 3D나 나선 가공 3D가 지금 황사 가공 나선에 두 개 다 포함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병렬도 두 가지가 이렇게 포함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왕삭이나 플런지 가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에 기본 황삭을 사용하시면 쓰시는 기능도 있고 다른 쪽으로 뭐 옮겨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간소화되다 보니까 여기 있던 기능들의 옵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신공정에서 추가된 기능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구공정에서만 사용하시는 옵션들도 물론 이제 그런 옵션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파라메타 항목을 보시면 이것도 조금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황사 가공에서는 쭉 보시면 지금 신공정에서는 보시면 뭐 안전 높이 경유 연결이라든가 고속 가공이라든가 이 안에 공구 경렬소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직접 가공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특징을 보자면 뭐 스톡의 정의가 가장 먼저 뭐 스톡의 정의를 들 수 있고요. 스톡 정의라고 하는 건 신공정에서는 제품의 어떤 모델의 형상 전체를 인식해서 지금 가공하고 있는 그 레이어뿐만 아니고 그 다음 레이어들도 형상을 인식하다 보니까 다음 레이어들도 어느 정도 연결해서 가공 툴을 낼 때 영향을 받는 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눈으로 보시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스탁을 인식하는 그 엔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서요. 이렇게 형상을 전체를 인식하고요. 구공정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지금 가공하고 있는 그 레이어에 있어서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 레이어는 그 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형상을 구분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요거는 제가 파일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좀 설명을 쭉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NC를 여시게 되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NC창을 기본적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NC 환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가 모델 하나 불러서 그 모델 갖고 비교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델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제가 카메라 코어라는 예제 파일에도 있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불러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공구 경로를 하나 설정해 주셔야 툴패스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9버전 같은 경우 옛날 공정 같은 경우는 소재를 딱히 안 만드셔도 툴패스를 만드시는데 뭐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안 만들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9버전 가공 공정 중에는 가장 뭐 많이 사용하시는 나선 가공 3D를 갖고 작업을 할 거고요. 소재를 안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Z 높이는 주셔야 돼요. Z 최고점은 뭐 모델의 가장 높은 점인 0점으로 잡고요. 최저 높이는 바닥을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 스텝은 일단 뭐 잘 보이시도록 3 정도 주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공구는 조금 큰 걸로 해서 10파이 볼로 가공을 하고요. 외형선과 하트 면을 설정해 주면 일단 이렇게 소재를 안 만드실 경우 이렇게 소재를 만들려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하지만 9버전 같은 경우 소재를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재 샹크 및 홀더 추적이라는 항목에서 소재 이전 소재를 지정 안음으로 하시면 굳이 소재를 안 만드셔도 툴패스를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툴이 일단 나왔고요. 9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툴패스가 깔끔하게 나왔다고 해서 가공했을 때 그 결과를 보셨을 때 꼭 깔끔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툴패스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이번에는 소재를 만들고
이번에는 지금 신버전 공정에 있는 황사가공 나선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패스를 조금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톱 나선을 일단은 체크를 풀어주고요. 바로 계산을 해보면 전에 했던 아까 가공했던 9버전 방법 툴 패스랑 지금 만든 툴 패스 보시면 급속이성의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좀 더 많이 떠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실 것 같고, 안 해보시면 이렇게 진입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툴 패스가 꼭 지저분하다고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셨을 때 꼭 지저분하게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얘는 소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만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10버전이 훨씬 공구의 수명이라든가 가공면에서는 훨씬 깨끗한 면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신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아까 안전높이 경유 경로 연결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제가 주는 이 값, 기본으로 이제 얘는 공급값에 의해서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1로 만약에 주게 되면 지금 정해주는 이 값보다 큰 값들은 G00으로 뜨게 되고요. 이 값 이하들은 G01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 빨간색이 더 많이 느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까이 놓고 보게 되면 다시 1에서 5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빨간색이 급속이송하는 구간이 없어지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급속이송이 이렇게 G01로 해서 피드를 먹고 피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값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신버전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매번 이렇게 만지시거나 할 필요는 없으세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는 내용이 신버전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직 스텝 형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렇게 황상에서도 고정 가변, 고정 플러스 수평 플랜이라든가 수평 플랜 정사 이런 것들은 옵션 상에서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들어오는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여러 가지 스텝 형식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고속가공이라고 해서 고속가공에 좀 더 특별하게 돼서 전문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만 트로코이달이라는 이 항목만 하나 선택해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직선 구간이 이렇게 원처럼 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비게이터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돌면서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공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나중에 공구 부하라든가 가공면에서만 보신다면 훨씬 좋은 그런 제품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속 가공에서도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간략하게 신버전에서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9버전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좀 편하게 느끼시다는 게 사용자가 진입 구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말씀드리면 앞봉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최초 진입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최초 진입이 이렇게 좌측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진입하실 때 진입점을 사용자 정의로 바꾸시고 진입점을 선택하신다면은 제가 좌측 상단 쪽에 이렇게 한번 진입점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계산을 돌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내비게이터로 다시 한번 가공을 돌려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른 쪽 가공하고 진입은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이제 신버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시는지도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예전 9버전 가공 방법에서 정의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실 수는 있으신데요. 신버전에서는 일단 소재를 이렇게 주셨고요. 이런 가공물을 가공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물론 이제 뭐 가공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뭐 측벽에서 들어오신 거나 하면 뭐 재료의 공구의 부하를 덜 적게 받으시면서 이제 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드릴 작업을 미리 해놓으시고 나서 그 드릴 홀에 진입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중간에 제가 드릴 공정을 하나 추가하고요. 공구는 좀 큰 걸로 해서 드릴 16파일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요. 드릴 점은 이번에는 반대쪽에 우측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깊이는 바닥 깊이가 19점 나왔으니까 이제 19mm만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드릴을 한번 뽑아 볼게요. 드릴을 한번 뽑아보면 드릴이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고요. 드릴이 들어갔을 때 소재를 주셨기 때문에 남은 소재를 확인하시면 이쪽에 드릴이 이렇게 파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드릴은 미리 이렇게 어차피 가공이 될 부분에 이렇게 드릴을 먼저 해주시고, 이 나선 가공이 그 드릴로 도피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진입해서 가공을 하면 공급 부하를 좀 적게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바로 가공을 한번 돌려볼게요. 가공을 바로 돌리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드릴은 지금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바깥쪽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럴 때는 진입 진출 가공 경계선 밖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있으면 이 밖에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측벽 옆에서 가공해서 공구의 부하를 적게 만들기 위한 항목인데요. 그리고 잠깐 풀어주시면 이 안에서만 가공이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드릴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드릴판 그 도피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공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전에서 드릴 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도피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입이 도피된 이 홀에서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공이 쭉 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 진입하는 걸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좀 잡기가 좀 힘들어서요. 쭉 작업 진행하시고 다시 다음 층으로 내려갈 때 역시 이쪽으로 넘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제가 이걸로는 좀 찾기 힘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비게이터로 보시면은 쭉 처음에 진입해서 가공하시다가 다른 쪽에서 가공이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진입 시작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쪽에서 시작하다가 가공이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진입할 때 이렇게 홀이 도피가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내려와서 진입을 하시는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 기능, 구버전에 사용하시던 그 사용자 정의 기능을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드릴 작업을 통해서 비슷한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공 방법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은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선택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거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가공 종류의 안바깥이라고 하면 다들 말처럼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바깥 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가공 방식이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으셨는데요. 지금은 양쪽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 같은 것들은 좀 더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용어가 바뀌어서 좀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기능 같은 거는 동일하게 9버전이나 10버전이나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기 특징을 좀 보자면은 구공정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설정을 안 하셔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툴패스를 내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고요. 눈으로 보실 때는 훨씬 간결하게 툴패스가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공정의 여러 공정이 황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꽤 안 보여드렸지만 정삭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9버전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넘는 이런 공정들이 있으세요. 이 공정들을 이 5가지 안으로 다 함축시키다 보니까 좀 더 옵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소재정에 대해서는 하나 예제를 파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소재 정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좀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간단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소재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바운더리 박스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 모델, 윗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윗면에서 이렇게 소재를 체크하게 되면 이 안쪽 면 같은 경우 소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쪽에서 가공을 하신다고 하면 이 안쪽 형상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위쪽에서 혹은 바닥에서 하나의 소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프런트, 정면에서도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가공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건 좌표계를 여러 개 만드시면서 네 방면에서 다 가공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소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소재 인식이 분명히 좀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9버전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엘리트 9, 엘리트 10버전부터는 이렇게 소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공하시는 면하고 좀 상관이 없더라도 이렇게 소재를 다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가공을 하시는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가 좀 많이 인식하는 그런 형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9버전과 10버전에 있는 황삭 기능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시간 내셨으니까 저희가 좀 문의 들어온 거나 그런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형성 갖고 작업하시는 그런 기능, 2D 2.5 축이나 3D에서 외형선 윤곽선을 갖고 작업하시는
그 기능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물론 원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나선으로 해서 여기다가 스프링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간단한 건 두 개를 그렸고요. 이거는 가끔 저한테 이제 문의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가공 경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제가 그릴 거는 이 외형선을 가지고 내려가시면서 윤곽선 가공을 하시는데 스파이럴로 이렇게 내려가는 가공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5축 가공인데 스톡 나선을 사용하게 되면 소재는 지금 제가 안 줬기 때문에 그 값은 주셔야 될 거고요. 선상으로 일단 해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리신다고 하면 스톡 나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 값을 수직 스텝을 50을 줬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내려가고요. 이걸 뭐 끝나서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포켓 가공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포켓 가공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할 건 포켓 가공은 아니고요. 이 외형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외곽 가공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닫힌 선 윤곽 가공 사용하시면 이렇게 윤곽 가공을 이렇게 바깥쪽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처럼 포켓을 주시고요. 경사 각도를 지금은 잘 보이게 5도 정도 줄게요. 그리고 반경값을 0으로 주시고요. 수직 스텝은 제가 1회선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똑같이 최저 높이랑 똑같이 50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은 일단 그냥 이거는 사이드 스텝을 주게 되면 적게 주게 되면 바닥 가공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 스텝은 크게 줘서 이렇게 한번 가공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양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공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공을 할 수가 없는 안 나오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으세요. 좀 더 적게 주면 이렇게 윤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스파이럴 내려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빨리 돌리면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1회전이기 때문에 다 내려가면 자동으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스프링 모양의 나선을 한번 가공해 볼게요. 2.5축이 아니라 이번에는 윤곽 가공으로 가공을 해볼 거고요. 커브 MX 3축으로 가공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외형선만 바꿔주시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선을 타고 나선 모양으로 쭉 내려가는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걸 하신다고 하면 3D에서 일반적으로는 정상 가공에 닫힌 선이나 열린 선을 갖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파트너를 선택해 주시면 스케치상에서 파트너에 투영돼서 가공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일단은 말로만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윤곽선을 이용해서 스파이럴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황사 가공에서 10버전 공정하고 9버전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 들어오는 윤곽선 가공 팁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좀
많이 졸리셨을 텐데, 예,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예, 질문이 없으시네요. 예,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요장터로 마무리하고요. 예, 폴리틱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날씨 덥지만 열심히 교육받으시기 바라고, 예, 다른 분들도 오후에 업무하시는데, 예, 더우시는 날씨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수요장터 할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